시작해 주시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뭐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요,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주제를 받았는데요. 우선 조갑재 선배님의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그 발표자의 그 뒷부분에 보면 제가 몇 가지 정책 대안의 제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적어봤습니다. 그 4페이지에 있는데요. 구체적인 자유주의 정책 제안의 예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정당을 만드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보면 뭔가 그림이 좀 보이지 않을까 해서 저는 아주 마이너해 보이는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드느냐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보수는 전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정당을 만들거나 새로운 이념을 국민들에게 내놓을 만한 역량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뭐 재미삼아 또는 하나의 제안으로서 얘기해 보는 것이지, 저는 보수가 아까 정광훈 목사님은 200만 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총력을 다해서 매달려서 200만 표 차이로 완패를 했습니다. 완패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수 재건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수 재건이 불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는 우선 이념이 없고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보수는 꿈이 없습니다.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거냐에 대한 꿈이 없다. 또 그 꿈을 금기시하고 다 덮어버리고 선거를 했기 때문에 도대체 보수는 뭐 하자는 집단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동정 공감하는 국민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정당의 실패죠. 정당의 실패. 그럼 선거 이후에 보수는 뭔가를 재건할 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좌익진영처럼 그때 좌익진영이 광우병이라는 걸 만들어내 가지고 너무 재밌게 놀았어. 한 1년 대한민국을 아주 거짓말과 거짓말로 온 대학 교수들이 다 나서서 한국인의 유전자 감시까지 해가면서 광우병 가지고 한 1년 놀았죠. 민주당이 그거 벗어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좌익진영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 박근혜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숫자들이 더군다나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오늘 아까 6.25 전쟁 얘기를 우리 조갑재 선배님도 하셨습니다만 50대 유권자의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62.5%였습니다. 그게 좌익들은 뒤집어졌죠.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야 더러운 보수 개새끼들이 50년 6.25를 찍었다. 조작했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50대 6.25를 찍다니 보수의 개새끼들이 조작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득표율이 51.6%였습니다. 저 좌익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아무리 조작을 해도 그렇지 5.16이 뭐냐 이 보수 개새끼들. 지금 보수 재건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습니다만 보수가 지금 그거 하고 있거든요. 보수가 지금 뭐 전부 매몰되어서 단 하나도 제대로 증거가 없는 거짓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 재건되려면 멀다. 이거는 정말 멀다. 보수 농객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 중에 극소수가 남아가지고 결사항전을 하고 있죠. 민주당은 거기서 벗어나려고 김어준의 선거조작, 이재명의 선거조작에서 벗어나려고 당에서 그 엉터리 같은 박주민 의원이 주도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들까지 불러가면서 전국에서 강연회를 가지면서 선거조작론에서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는 스스로 선거하지 마라, 해봤자 조작당한다, 윤석열이는 수사해라. 윤석열이가 언제 우리 편이었어요? 사법부 못 믿겠다, 재판은 걸어놓고도 못 믿겠다고 벌써부터 불복선언을 해놓고 재판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보수는? 그저는 보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도자들조차도 나서질 않아요. 지도자들이 그 국민들에게 아부하고 있죠. 김진태 어디 갔습니까? 김진태 도망가 버렸죠. 김진태는 절대로 선거 조작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세훈 선거 조작은 없다 해놓고 그냥 또 도망가 버렸어요. 한국당 다 통합당 다 도망가 버렸죠. 보수 농객들 다 도망갔습니다. 겨우 이병태, 조갑재, 정규재 남아서 항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보수 재건되겠는가? 안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어렵겠다. 참 어렵겠다. 조갑재, 정규재, 김진은 자리까지 걸었습니다. 만일 그게 사실로 되면 자리에 물러난다. 단 하나의 증거도 없이 보수 애국 세력들이 전부 조작론에 가담해 버렸습니다. 단 하나의 증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지금 원래 이 가양제 이동이면은 이 사람은 이동 사는 사람이 타 지역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건데. 예. 예.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등기 번호하고 같이 다 세팅돼 있어요. 네. 프린터기로 다 선관위에서 기계를 누구 소유냐고 그랬더니 선관위 거래요. 그러니까요. 선관위에서 이 프린터기로 계속 우리 투표용지 프린터 하듯이 사전선거 하듯이 이것도 프린터기로 세팅돼 있어요. 등기 번호랑.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거 작업해서 봉투를 막 다 작업할 수가 있죠. 봉투를 마냥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앉으시죠. 그거는 무슨 이 누런 봉투에 요 하얀 종이로 적혀져 있는 거 1년 번호랑 있는데 이걸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코드도 등기 번호하고 있는데 바코드가 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밑에 이제 투표할 원래 이 사람이 등촌 3동에서 해야 되는데 타 지역에 가서 한 거거든요. 병에 가서 했든 뭐 갑에 가서 했든
뭐 타 지역 가서 한 거거든요. 예. 이거를 등기 번호하고 이렇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무한정으로 막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전 같은 경우는 QR 코드를 써서 투표한 사람과 안 한 사람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자기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그 구분을 하기 위해서 QR 코드 썼다고 그러는데 또 구분이 안 되죠.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QR 코드로. QR 코드로 구분하기 위해서 QR 코드 썼다는 건데 걔들은. 그러니까 30%는 사전으로 분류를 하고 네. 본투표는 인쇄소에서 70%를 해왔대요. 인쇄소에서. 예. 예. 본투표는 70%를 인쇄소에서 인쇄해오고 30%는 사전 한다고 네. 정해놓고 30%는 저기 이렇게 미리 정해놨더라고요. 아 지금 그 선관위에서.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는 이게 이제 사전 투표 관외 투표 봉투인데 여기 봉투에 붙은 요게 이제 그 어디서 투표한 게 왔다는 그 이제 말하자면 양식인데 이게 일률적으로 인쇄돼서 바꿔치기 할 수 세팅으로. 있다.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등기번호는 우체국에서 해야 되고 네. 우체국에서 등기번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선관위에서 이게 기계 프린터기 기계를 갖고 이거 프린터기로 우체국에서 계속 찍은 거 아니에요? 이 선관위에서 한 거예요. 우리 이게- 투표할 때 투표장에서 프린터기를 선관위 그 직원들이 네. 이게 저기 나벨지를 해가지고 붙여 놓은 거예요. 예. 이게 우체국 게 아니고 선관위 거예요? 선관위 거예요. 기계가. 야 이거는 좀 아리까리한데 이거는 좀 그 일반인들이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거 부정선거 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요. 그 증거 중에 단 하나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예. 증거 가져왔다. 어디서 그런 말 하고 있어? 증거 없습니다. 예. 내 증거 가져왔다. 보여줬다. 예, 보여주세요. 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예. 아니 발표를 들읍시다 우리 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서 아마 발표를 마저 듣고 나중에 청중석에서 얘기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세요. 나라 지구의 실체가 대가를 보세요. 뭐 어떤지 여론이 어떤지 여론을 보고 얘기하지 국민들이 개대기야. 여론도 문제입니다. 쉽게 대사가 나와 있지 않느냐고요. 수치상으로 그걸 부정하냐고. 내가 이런 줄 알고 공개 수학을 못 배워서 저 언론에 나오라고요. 등록이 안 되는 분이 왜 태어나고 동태어를 해요? 자, 이제 좀 조용히 하시고 발표 좀 마무리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배워와야 돼. 머리가 안 되면 배우라고요. 보수 제거는 조용히 좀 해주세요. 보수 제거는 보수 제거는 거짓 위에 세울 수는 없지요. 광우병 같은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차라리 나를 갖고 같으면 투표를 결정을 해가지고 표를 보라고 이야기가 안 돼요. 더 이상 이야기가 필요가 없어요. 예, 저 4페이지를 자,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제 발표 마무리하게요. 4페이지를 같이 보십시오. 예. 예. 자, 저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제. 축구를 다 뺏기고 있는데 그래서 왜 보수 대표라고? 그게 보수 대표냐고요? 보수는 폭력 시위를 할 능력이 제로입니다. 보수는 폭력 시위를 하는 조직이 아니므로 높은 대한민국에 대한 꿈과 비전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집권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보수는 높은 꿈을 가져야 됩니다. 보수는 폭력 시위를 통해서
권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새로운 정당의 강령은 첫째, 안보 보수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징집제를 지원병제로 전환하자. 둘째는 형벌국가를 법치국가로 바꾸자. 우리나라의 전과자가 1100만 명입니다.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숫자가 전과자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과자 1100만 명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는 형벌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시대부터 식민지 시기를 거치고 지금에 올 때까지 어마어마한 형벌 국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막의 힘이 셉니다. 그래서 형벌 국가를 법치 국가로 바꾸자. 형벌 중심의 국가를 계약 중심의 사회로 바꾸자는 비전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 경제를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갈 길이 없다. 경제를 죽이는 각종 진흥법, 지원법, 보호법, 발전법이 1000개 정도 됩니다. 이 1000개마다 모두가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직들이 매달려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법, 지원법, 보호법, 발전법 1000개 이론의 이 법률들을 대대적으로 개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이권으로 얽혀있는 경제구조를 큰 자유시장으로 예를 들면 정경련에서부터 소상공인연합회까지 모두 폐지하는 걸로 목표를 세운다. 이권으로 연결된 사회구조를 해체하면 정치적 압력도 크게 낮아질 겁니다. 사회적 합의체제를 전면 해체하자 하는 제안을 합니다.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정부, 독임행정기구들의 위원회는 전면 폐지해서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이권투쟁하고 조직이기주의로 국권을 제멋대로 유린하는 노동조합을 비롯해서 사회적 합의체제를 전면 해체한다. 기업 상속은 상속세 폐지하는 등으로 세제를 완전히 갈아엎는다. 예를 들면 평생에 걸쳐서 내가 낼 수 있는, 내야 하는 세금의 한도를 총소득의 3분의 1 정도로 아예 처음부터 정해서 사람이 죽을 때 되면 느껴요. 아, 내가 언제부터 국가와 동업을 해왔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국가와 동업은 우리 하지 않았잖아요. 국가의 세금을 내는 거지. 내가 평생 번 소득의 50%, 60%를 국가에 내지는 않죠. 국가는 국가의 강타이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바꾼다. 자유의 국회로 개편한다. 처분적 입법을 금지하고 국회의원들의 민원 활동을 전면 금지시키는 일대 개혁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대강 이런 7가지 제안만으로도 대한민국은 근대적 선진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개 이런 정도의 비전을 가진 정당이면은 국민들에게 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합의를 볼 수 있을지 또는 보수가 전체적으로 이런 합의들을 만들어내고 국민들로 하여금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프로파간다의 능력이 있을 것인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선거 끝나고 보수는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나는가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당도 마찬가지여서 어떻든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긴 필요하겠는데 이 새로운 정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중심 세력의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 엄청난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쏟아붓는 중이어서 아마도 새로운 당을 만들어낼 정도의 에너지를 모을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도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이 문제로 아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화를 내시는 그런 문제로 적어도 1년 정도 허비하고 나면 아마 그 앞에 우리에게 닥친 어떤 현실은 어떤 것일까 저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만 해도 그걸 벗어나려고 김어준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는 노력은 고사하고 입만 열면 아직도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죠.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욕먹어도 제가 욕먹어야지 누가 욕먹겠습니까? 욕먹어도 그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신당이 필요한데 신당이 잘 될지 걱정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